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기초적선주 이게 지지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 스태프들에게 힘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갑이 인을 만나면 갑이 있죠 이렇게. 자, 양간이니까 그죠, 여기에 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천간이 양간이면 지지도 양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천간이 음이면 그 짝은 음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갑이 자를 만나고 갑이 축을 만날 때, 그죠? 축이 만날 때가 문제죠. 여기에 축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다. 갑이 축을 만날 때 이게 여기 없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인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다는 거. 갑이 인을 만나면 대들보죠. 대들보. 딸을 낳게 되면은 그 마당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딸이 시집 갈 때쯤은 그 나무를 갖다가 뭐로 만들어요? 농으로 만들어서 시집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들보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죠. 굉장히 크고 풍성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거목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그죠, 수호신 같은 당산나무가 갑인이 된다. 비겁입니다.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가녀지동이 놓죠. 자, 가녀지동은 뭐예요 여러분? 여자가 가녀지동을 넣으면 부부 배반살이라고 그랬죠. 왜 부부 배반살이에요? 자, 여기는 자, 자기 자신이, 그죠, 목이죠. 지지에다가도 뭐예요? 여기는 신랑 궁이죠. 만약에 여기가 남자라면 여기가 처궁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라면 여기가 남편 궁인데 남편 궁에다 뭐를 놨어요? 목을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 남편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궁뎅이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부부 배반살이다. 마치 남편을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전기가 와야 되는데 형제끼리는 전기가 안 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갑인이다. 운성을 보면 갑이 인에 가면은 갑은 인에서 걸럭이고, 을은 묘에서 걸럭이고, 병문은 사에서 걸럭이고, 정기는 오에서 걸럭이고, 그죠? 경은 신에서 걸럭이고, 신은 유에서 걸럭이고, 임은 해에서 걸럭이고, 개는 자에서 걸럭이다. 그러면 갑은 인에서 걸럭이니까 그야말로 바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녹지가 됩니다. 정록지가 되겠죠. 정록지라는 겁니다. 정록지. 정록지는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서 있다는 거잖아요. 바른 녹이니까 이 사람은 뭐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 옛날에는 산업공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통 관직으로 가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상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잘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정록지라는 거예요. 정록지로서 자기가 우뚝 서 있는 땅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똑바로 곧게 서 있고, 그리고 든든한 내 뿌리면서 단단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록을 놓은 사람들이요, 철이 빨리 들어요. 철이 빨리 든다는 거는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알고, 그죠? 형제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그죠?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알고, 그런 거죠. 갑인은 뭐예요? 말라있는 나무가 됩니다. 을목은 쓴목이잖아요. 이건 갑인으로서 말라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게 목 생활을 잘하게 되겠죠. 쓴목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말라있는 나무로서 목 생활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인 중에 뭐가 있죠? 무병갑이 있습니다. 그죠? 지장간에 인 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이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병화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이분이 여자라면 자식이 병화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겠네요. 맞죠? 식상으로서 이분한테는 자식이 병정이 있는데, 자, 정화하고 병화하고 어떤 자식이 더 잘났다고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병화가 잘난 거죠. 왜? 저 우주의 총사령관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 중에 양이죠. 병화가 양 중에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다, 이건 작은 아들이다, 큰 딸이다, 작은 딸이다, 그죠? 만약에 오빠면 뭐 이게 여기가 오빠면 여기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장녀나 장남이 잘났다,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사주에 다 들어있다. 어디가? 육친, 그죠?
육친 관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병화가 굉장히 잘난 자식을 두었다.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목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죠? 목생활을 굉장히 잘한다. 갑인일주라면요. 자, 금극목을 한다 그러죠. 자, 요런 극자가 있고, 이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거 같은 거예요. 요게. 요 극이나 요 극이나 같아요. 금극목을 한다고요. 도끼가 목을 갖다 찍는 형국이잖아요. 경금이 그래서 간목을 뽀개서 그 불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갑인이 있으면 이게 금이 와서 나를 친다 손 치더라도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10벌 지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튼튼하면은 도끼 이빨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튼튼한 그 아름드리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이게 남편이죠. 남편이 금극목을 해도 떨지 않는다.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관은 또 뭡니까? 관은 뭐다? 경찰이죠. 경찰. 그죠? 경찰이다. 이게 국가잖아요. 국가 조직이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해도 떨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죠? 금극목을 당해도 어떻다고요? 오히려 침착하고 태어나다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쇠잖아요. 쇠를 뭐라고 그래? 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철. 금이 와서, 그죠? 도끼가 와서 몇 번 찍어서 쉽게 넘어갈 나무도 아니고, 병화를 갖고 있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왜? 화급금을 해버린다는 거죠. 화급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 말에 복종해요? 복종한다 안 한다? 좀 그렇겠죠. 건성으로 듣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요 인목이 있게 되면은요, 그 모든 물을 빼내는 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목과 묘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인목이 있고 이 묘목이 있는데, 이 묘목은 물을 빼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목이 있게 되면요, 어떠한 물도, 아무리 많은 물도 빼내는 그 물의 그 양에 따라서 조절 장치가 있는 게 뭐다? 인목이에요. 근데 이 묘목은요, 파이프가 가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가 해자축이죠. 요게 10월, 11월, 12월인데 이것들은 뭐예요? 검은 거잖아요. 검은 거. 이게 검은 거, 그죠? 검은 흙이잖아요. 수의 어떤 검은 기운을 그 어둠을 갖다가 환한 밝음으로 바꿔 놓는다. 뭐가요? 병화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목이 있으면 제가 그랬죠. 수가 아무리 많아도 수의 어떤 그 수로 역할을 하는다. 그래서 그 적천서 청간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탕기호다. 그죠? 물이 많으면 호랑이를 타라. 호랑이 등을 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물이 많으면 호랑이 등을 타라고 고서는 말하고 있다. 자, 을목은 많은 수기를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갑인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갑인 하면 고란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고란살은 뭐예요? 을사도 고란살이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사도 고란살이죠. 그 다음에 신해도 고란살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신도 고란살이 됩니다. 이렇게 5개가 고란살이에요. 갑인, 을사, 정사, 신해, 무신이 고란살이다. 자, 고란살이 있으면은 여자에게서 남자보다 고란살의 그 흉화가 더 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도 고란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일주에 만약에 고란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외롭다니까요. 고독스럽다니까요. 갑인일주가 학창 시절에는 뭐 했냐면은 문학소녀예요. 문학소녀.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이 고란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문학소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갑인일주는 뭐를 끌어와요? 육합으로서 해를 끌어오죠. 해를. 요 대지를 끌어갖고 온다고요. 그럼 인해합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육합이 되죠. 육합은 뭡니까 여러분? 육합운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죠. 개해일주다. 그죠? 개해일주라면 뭐를 끌어갖고 온다고요? 인을 갖다가 끌어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야? 식상을 갖다 끌어갖고 온다 이거죠. 그냥 식상을 끌어와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인해합 목이 되지 않습니까? 인해합이 있으면 사주예요. 이렇게 인해합이 있으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인해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리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 쪼그려서 일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인해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막 반매고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풀 빼고 그랬을 때 쪼그려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고생하게 된다고,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인해압이 있으신 분들은 걸레질도 그죠? 쪼그려 앉아서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편안하게 서서 하는 걸로 하세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역마살이죠. 역마라는 거는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게 인해압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죠? 합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역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마살은 여러분 뭐죠? 역마살이 있잖아요. 역마살은 인신사회가 됩니다. 돼지가 그 우리를 목적 없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일지에다 해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개일주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는요 일본이죠. 역마를 사주에 2개를 놓게 되면 지사를 보통 자기 일주에다 2개를 놓게 된다. 자기 사주에 2개를 놓게 된다. 4개 중에서 2개 놓으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해외에 인연이 많아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을 그럼 언제 하느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지, 이 일지가 육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방합이라든가 천간합이 이루어질 때요. 이 사람은 천간합이 이루어지면 기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남자라면 그죠? 기토가 들어왔을 때 자기 결혼하고 싶고 철을 맞이하고 싶고 그죠? 여자를 안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여자라면 간목이 들어올 때 정관으로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 거죠. 천간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간은 자기 마음 아니에요. 천간은 자기 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 속에 지장간 글자가 무병갑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운에 무토가 온다든가 그 다음에 병화운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분이 오게 되면요, 무토나 병화나 가분이 오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보통 우리는 관이 들어올 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자기 지장간에서, 이게 자기 지장간이 뭐예요? 자기 마음자리잖아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그 글자가 올 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언제 될까요? 미혼자 같은 경우는 일지에 합충이 올 때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충이라는 건 내 자리를 갖다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미혼자들은 결혼하고 싶어요. 또 합이 들어오면 그때 합 기운으로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기혼자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언제 그러면 이혼운이 들어오냐 이거죠. 그거는 바로 충이 올 때요. 이 일주를 충하는 신이 올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신충을 하게 되면 변화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때 그래서 기혼자들은 이혼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혼의 빌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언제 이혼운이 들어온다고요? 자기 일주를 갖다가 충할 때요. 형할 때. 그죠? 이거는 인신충인데 형은 뭐예요? 사가 들어올 때 그랬죠? 인사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하고 협상하고 다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이 들어온다는 거는 조건만 맞으면 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는 뭐예요? 바로 이혼으로 간다. 자, 위자료를 10억 달라. 그런데 15억 준대. 땡큐죠. 이 자료를 원했다는 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0억만 달라고 그랬는데 15억 준대.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이에요.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인일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목이 많죠. 비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나무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러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왜 망해요? 왜 망해요? 자, 알 수 있죠. 그냥 이 사람은 목이에요. 제가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집이잖아요. 집. 그렇죠? 인수니까. 그러니까 이 인수가 이 많은 목한테 어때요? 뽕 빨리고 있죠? 엄마의 기운이, 이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이 목한테 어때요? 아작이 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 빨리 자식을 독립시켜야 된다고요. 엄마가 아프죠? 과도한 이 비겁, 이 엄마가, 그죠? 이 해엄마가 이 자식들 너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식을 빨리 독립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자식도 좋아지고 엄마의 건강도 좋아지겠죠. 아시겠죠? 비겁이 많은 사주다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엄마가 건강이 좋아진다. 여기서 엄마가 신앙고랑 하잖아요. 엄마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고집불통이죠. 비겁이 많으면 여기서 누가 제일 힘들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여자라면 남자가 힘들어요. 그렇죠? 금극목이 맥힙니까? 금극목이 안 되지. 이빨 다 나가버리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깻잎 머리 착 내리고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양이 안 차는 거죠. 내 사주가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냐에 따라서 운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변화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많으면 어떻다? 인수가 피폐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목다 토붕이죠. 목이 많으면 토가 어떻게 돼요? 붕괴된다. 그죠? 목다 토붕이다. 토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럼 여긴 이게 토가 뭐예요? 위장이네, 위장. 그죠? 위장. 그죠? 소화기 계통이잖아요.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이다. 그쵸? 이 소화기 계통이 박살이 난다는 거죠. 자, 목이 많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산이 많이 나오죠. 산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면 위장이 빵꾸나겠죠. 위 관리 잘해야 되겠죠. 이 사람 100%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산이 많이 나오니까 위산 과다잖아요. 그거 방치하면 위궤양으로 가잖아. 그게 더 심해지면 위암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목다 화식이 되죠. 맞죠? 목다 화식이 되잖아.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화가 목생화가 되죠. 자기 일이 되죠. 자기 일이 꺼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화는 심장이네, 심장. 심장이 꺼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심장이 약하면 겁이 많아요. 그죠? 심장이 약한 사람도 눈이 크다고요. 예. 그러니까 겁이 많다. 잘 놀랜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격한 운동을 못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다 화시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변길을 조용히 걷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나 격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알 수 있다. 격한 운동을 싫어한다. 자기 사주에서 다 있는 거죠. 자, 비겁과다자. 엄마가 소리 없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비겁과다자는 이 해수가 소리 없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자식과 나를 위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시켜라. 또 목답 금결이 되죠. 목이 많으면 금은 어때요? 금은 어때요? 금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결. 금금목을 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쁘게, 그죠? 깎고 다듬어서 기가 막히게 해놓는 건데, 이 금이 오히려 이빨이 나간다. 그죠? 금이 깨진다. 금이 다친다는 거죠. 그것을 목답 금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관. 그죠? 관. 그럼 벼슬이네? 그죠? 직업과 벼슬, 관이 썰물처럼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이걸 해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말이, 씨알이,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죠? 집에 들어오면 맨날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와요, 이러면. 사주 구조가 이러면 이 남편이 여기 안 들어온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죠. 맨날 얻어 터지는데. 근데 우리는 뭐로 보는 거예요? 이 기잖아요, 기. 집에 들어오면 이 금이 목한테 금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남편이 또 밖으로 돌면 이 사람은 어때요? 고독하죠. 혼자 살아도 되는 팔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겁 과다 사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남편 다른 여자 도 본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 여자들이죠. 맞죠? 금 입장에서는 금금목이잖아요. 자기 여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겁 과다자 여명은, 그죠? 남편을 갖다가 논아서 쓰게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적천수 지금 지지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